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는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25년간 번역 발간되어 2천만 부라는 경이적인 판매 기록을 세운 영업의 교과서입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세일즈맨 중의 하나인 저자 엘머 레터만은 고객의 거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상담에서 가능한 한 빨리 노를 말하도록 유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남자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을 몸에서 최대한 빨리 토해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는 상담 초반에 노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거절을 받자마자 나는 정중한 어조로 그 이유를 물어본다. 내게 있어 예스란 대답은 병 속에 들어있는 와인이다. 거절은 코르크 마개이다. 이 코르크 마개를 뽑지 않은 한 와인을 마실 수 없다. 어차피 열어야 할 마개라면 아예 빨리 열고 시작하는 것이다. 책의 110쪽 중 일부인데요. 이렇듯 저자 엘머 레터만은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단락만 읽을 텐데요.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일즈맨의 14가지 재료, 책의 228쪽. 성공적인 세일즈맨을 만들어낼 만한 공식은 없다. 어떤 세일즈맨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자질이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실패하기 쉽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중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키워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나에게 세일즈맨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라고 한다면 14가지의 재료를 섞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이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실패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 자신도 오랫동안 내 안에 이것들을 심으려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4가지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망과 패기를 가져야 하지만 참을성 있게 멀리 내다봐야 한다. 두 번째, 압박감 속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압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자신의 비즈니스에 정통하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고객에게 얻을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방문하지 말고 잠재 고객의 요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다섯 번째, 영업 기술로서 판매 방법과 상품 지식을 정리해야 한다. 여섯 번째, 설명할 계획으로 고객을 방문하지만 고객이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 번째, 고객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확장하지만 결코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충분히 설명할 계획을 세우지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도 가능하다. 아홉 번째,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쉽게 판매할 수 있지만 거절하더라도 고객을 당황하게 하지 않는다. 열 번째, 개성이 강하지만 튀는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11번째, 말은 유창하지만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번째, 발로 뛰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한다. 13번째,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적인 아이디어와 사고력으로 판매를 뒷받침한다. 14번째, 거절당하면 물러나는 법도 알아야 한다. 거절은 귀에 담지 마라. 186쪽. 세일즈맨은 언제 어떤 고객으로부터도 노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해두어야 한다. 이 말은 나에게 있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일종의 초대장이다. 이는 세일즈맨이 제안한 것에 질문을 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그 후 고객은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다. 다른 상품에 비해 비싸지 않나요? 또는
이 기계가 사무실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또는 이 플라스틱 부분은 부러지기 쉽지 않을까요? 이렇듯 세일즈맨이 거절로 받아들일 만한 질문은 끝이 없다. 고객은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확신이 없을 때, 또는 회의적이지만 기꺼이 설명을 들어볼 의향이 있을 때, 너나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당신에게 질문하는 방식일 뿐이다. 즉, 당신의 상품이 어떤지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와 같은 뜻이다. 판매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끈기를 요구하고 노와 인격이라는 단어를 대표하는 직업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뛰어난 세일즈맨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의 거물 부동산 중개인인 찰스 노에스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매각한 이야기로 유명하다. 노예스는 1년 이상 어디를 가든 모든 종류의 노를 들을 뿐이었다. 어떤 기관에서도 이 거래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없었다. 수많은 보험회사, 은행, 예금 펀드, 중개상 등 모두 거절의 쓴맛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는 매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단 며칠 남겨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부동산 단일 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기어코 성사시키고 말았다. 영웅적 끈기와 노력으로 엄청난 규모의 개인 자금을 끌어모았고 구매자도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작가이자 교육자, 지역사회의 리더인 프랭크 킹덤 박사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세일즈맨 중 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 가장 어려웠던 영업 전략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러자 그건 단연코 뉴요크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세 개의 단과 대학 학장들을 설득해서 뉴요크 대학을 설립했던 일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 세 학교는 이론상으로 모두가 찬성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쉬워진 건 전혀 아니었죠. 이 계획에 호의를 갖고 있지만 견원지간처럼 서로가 악의를 갖고 있었어요. 곧 깨달은 것은 이들이 좋은 대학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이좋게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다고 했다. 박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특히 곤란했던 문제는 각각의 학장들이 신설 대학에서 최고의 지위를 노리고 저마다 이사회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각 이사회에도 이사장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신설 대학의 이사장 자리를 노리고 각자 몰래 활동을 한 것이다. 여타 다른 위원회나 학부에서도 야망에 사로잡혀 지위를 노린 활동이 전입가경으로 치달았고 계획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랭크 박사는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고 협상은 끝나지 않는 난투극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사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개인의 야망보다도 훨씬 거대하기에 협상은 지속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3년의 지난한 협상 끝에 합병이 실현되어 마침내 뉴요크 대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 러커스 대학교의 뉴요크 캠퍼스로 뉴요크 최고의 연구대학이다. 나는 어려움과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성공을 쟁취한 많은 사람을 떠올리곤 한다. 찰스 노이스, 앤드류 소콜, 프랭크 킹덤의 경험담은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 일부이다. 훌륭한 세일즈맨의 본질은 악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원래는 고객의 단호한 거절은 가치 있는 경험에서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일즈맨은 거절을 경험한다. 하지만 아무리 예스가 희미하게 들리더라도 그것을 달아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거절이라는 벽에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는 첫 번째 신호를 포착해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객의 불만에 변명하지 마라. 116쪽. 세일즈맨이 어려운 것은 고객이 던지는 선의의 질문이나 변명을 위한 구실에도 항상 성의껏 대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두 가지 질문에 모두 합리적인 대답을 해야 하지만 핑곗거리에 얽매인 질문을 다룰 때는 새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질문과 대답. 대화와 토론이 판매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한편 세일즈맨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끌어야 하지만 잠재 고객이 실제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의 이의제기나 반론은 세일즈맨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상품의 장점이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면 바로 해소된다. 이를 통해 판매를 종결하는 데 한 발짝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 장비를 들여놓으면 일손이나 수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로 교체한 이유는 그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 자신 있게 상품의 장점을 하나씩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5의 앞치마를 파는 작은 매장이든 수천 달러의 모피 코트를 파는 명품점이건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반론과 이의제기는 끝이 없다. 하지만 고객을 대하는 직원이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다음, 4가지 지침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업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첫 번째, 변명을 위한 이의제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두 번째, 반론이나 이의제기에 반론하거나 불쾌해 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납득할 만한 대답이 필요할 뿐이다. 세 번째, 이의제기로 가장한 변명처럼 불쾌한 것은 없다. 네 번째, 모든 반대 의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자.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의 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안녕.